레전드에게 듣는다. 이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을 통해 보셨죠?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텐데요.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대 강도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걸 우리 종목들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주도주냐 후발주냐, 다른 말로 선도주냐 후발주냐,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후발주는요, 싼 메리트가 있고, 장기로 보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가 있고, 리스크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기까지, 또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상승 확률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도주냐 후발주냐, 주도주냐 후발주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주냐 후발주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윌리엄 오닐은 본격적인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 전에 주도주들은 상대 강도가 평균적으로 87 정도였다. 그래서 80 이하인 종목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80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주도주를 선택할 것이냐 소외주를 선택할 것이냐. 주도주가 아니면 아예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화랑 업종, 주도 섹터의 대장주, 최고의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이 최고의 계좌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대 강도가 주도주냐 소외주냐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코스피 흐름 보겠습니다. 8월 24일 날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하고 10월 말까지 상승을 했죠.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고 한파동 하락이 나왔고, 다음 반등 또 한파동 하락이 나왔고요. 11월 저점을 12월 달에 살짝 깼다가 현재는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간쯤에 최근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초가 거의 단기 저점이었는데, 그때 주도주냐 후발주냐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 강도가 낮은 종목 말고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이든 성장성이든 아니면 재료, 뉴스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하나케미칼 많이 올라 있고 시장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 강도가 굉장히 높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지만 이런 주식이 또 추가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2015년 상반기 고점 대비 낮은 상태고, 상반기 고점이 아니라 11월 고점 대비도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2015년 연간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주식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LG화학 같은 주도주 역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죠. 반대로 싸 보이는 주식, 바닥에 있어서 올라갈 것 같은 주식, 그런 주식은 조심하는 게 좋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말, 11월 초, 11월 중순에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하고 상승을 했죠. 이 구간에서 기관들의 엄청난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연속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전저점까지 다시 빠졌네 하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6,000원 초반 구간인데, 기관이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저점 부분까지 빠졌네 하고 매수를 했다면 싸 보이죠. 최근 한 6개월 가까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싸 보이는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라 지금 지하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 보이지만 싸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박스권이 형성될 경우에 지금 이게 박스권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을 때 이게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단을 깨면서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 팁을 하나 드리면 시장이 하락 추세인데 시장이 저점을 깨는 하락 파동인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을 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은 상대 강도가 높은 주식이고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시장이 8월 24일에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럼 그런 종목은 확률적으로 위보다는 아래쪽에 하방에 더 힘이 세다라는 거고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매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단을 깰 경우에는 매도로 공매도, 대주매도, 주식선물 매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청산,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는 이겁니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시청자분들 어느 쪽에 포커싱을 맞추시겠습니까? 내가 대형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중소형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주식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죠. 시장에서 메이저가 스마트머니가 매수하는 쪽에 동참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의 올바른 길입니다. 왜?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그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머니, 메이저가 좋아하는 거, 메이저가 사고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여기도 똑같이 상대 강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도주냐, 소외주냐를 구별할 때 상대 강도를 적용해서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형주 주도장이냐, 중소형주 주도장이냐에 따라서 대형주를 선택하는 것과 중소형주를 선택하는 것에 이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대 강도로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 2008년도 1월부터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 1월부터의 월봉 차트인데 코스피 대형주 지수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이 있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이 약간 넘는 대세 상승이 나왔죠. 이때 대형주들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뽑는 대형주 주도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달에 급락이 있었고 유로존 리스크,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2011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의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잘해봐야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거고 현재 박스권 중심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해봐야 상단 가는 거죠. 중심 아래쪽에서 상단을 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소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한 건 똑같은데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했고요. 대형주 대비 상승이 약했죠. 그래서 대형주를 그 당시에 대형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컸고 리스크는 적었습니다. 대형주라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현재는 대형주군이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서 중형주나 소형주는 돌파를 하고 절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대형주군은 코스피 대형주 지수나 코스피 200은 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에서 지금 중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형주나 소형주는 돌파를 하고 중심까지 눌려 있는 상황이죠. 자,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주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은 똑같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대세 상승에서 소외가 됐고, 코스닥과 소형주는 소외가 됐고,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200도 코스피 대형주랑 거의 똑같습니다. 생략을 하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99년, 2000년 닷컴, IT 버블이 있었고 그때 엄청난 시세를 폭발하고 나서 사실상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로 보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 2009년 상반기 때 반짝 상승 이후에 장기 박스권이었죠. 6년간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2015년 1월, 2월 달에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입니다. 6개월째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승 파동의 중심 위에서 지금 지지 시도가 나오는 거죠. 크게 보면 장기 횡보 수렴이 나왔고 상승 1파, 조정 2파, 조정 2파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자,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 어느 쪽이 더 유망할 거냐. 물론 계속 흐름을 추적하면서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판단해 보건대 대형주는 잘해봐야 박스권 흐름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흐름이고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중소형주, 코스닥, 개별주 쪽이 탄력이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고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 주도주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들. 첫 번째 전기차 관련주.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죠. 대형주에서도 LG화학 거의 대형주 중에 제일 세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테마주. 코스닥이 7월에 고점 찍고 지금 6개월째 조정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 몇 달 8월 24일 저점 찍고 반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박스권 횡보 형태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중국 그렇게 조정받거나 횡보할 때 중국 테마주들이 센 것들은 2000%, 약한 것도 뭐 100%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뭐 중국 테마주들, 후발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11월 이후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대선 테마주인데요. 이 대선 테마주. 내년에 이제 총선이고 내후년에 대선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2년 전부터 움직입니다.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그때도 2010년부터 먼저 움직이는 대선 테마주들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대선 테마주들은 큰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 예측이 가능하면서 강력한 시세를 주는 테마죠. 5년마다 한 번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 대선 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엄청난 시세 폭발이 나오는 그런 테마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차 쪽에는 대형주 쪽에 LG화학, 삼성 SDI가 세게 움직이고 그 다음 상하프론테크, P&E솔루션, 우리산업, 에코프로, 그 다음 코다코, 사막콘덴서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 3파, 5파 형태로 지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요. 이미 시세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세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다음 대선 테마주들이 세게 움직이죠. 물론 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먼저 인맥, 대선 후보, 잠재 대선 후보의 인맥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인맥 테마주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정책 테마주들이 세게 움직입니다. 현재는 인맥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죠. 뭐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써니전자, 안랩, MPK, 한창대지, 한일네트웍스 뭐 더 많습니다. 한 10개 이상 됩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일야, CCS, 한일사료, 서원, 신성 ENG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세게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체시스, 조일알미늄, 디지털조선, FR텍 같은 종목들이 한 차례 시세를 세게 냈죠. 그 다음 시세가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야당의 문재인 후보 관련주도 한 차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바른손, AMP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안철수 테마주가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 오늘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전기차의 대표적인 종목 상하 프론테크를 보면 상승이 이렇게 지금 상승 3파 형태로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승 초입 시작할 때 잡던가 시작할 때 못 잡으면 기다려야죠. 무엇을? 조정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면 이렇게 또 큰 수익이 나죠. 자, 중국 테마주의 뭐 대장 원조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프라이드입니다. 약 한 달 동안 2000% 이상의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럼 상승 초입에 잡든가 상승 초입에 못 잡으면 상승 이후에 조정에서 잡는 거죠. 시세가 나왔고 또 뒤풀이 파동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설거지 마지막 이 개인들에게 넘기는 설거지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중간중간 단타는 나오겠지만 물리면 고생을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 테마주 어제까지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 오늘 고점,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는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된다라는 시그널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 여기가 첫 상한가, 돌파 첫 상한가가 나왔고 5일선 눌림목을 3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눌림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고 오늘 단기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초입에 잡던가 아니면 상승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서 잡는 거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워낙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하시거나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CCS입니다.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상승 눌림이 나왔고 이 조정 때 상승 초입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조정 때 들어가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죠. 자, 체시스 김무성 의원 관련된 종목 상승이 세게 나오고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했다면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관련 주인 우리들 휴브레인 상승이 살짝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선도주, 주도주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투자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스마트머니, 대중이 몰리는 스마트머니, 메이저가 들어가는 쪽에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이저가 접근하는 쪽이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상승 초입 또는 조정에서 접근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성장주 투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성장주와 이 소외주 구분하는 그 방법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